아키렌더 튜터 AR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할 작업은 이런 루버가 들어간 디자인을 라이노 모델링 해볼 겁니다. 현재 아키렌더에서 파사드랩이라는 브랜드로 파사드 디자인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다른 건축 계정에서는 정육면체 박스 안에 파사드 디자인들을 스터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계정들은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 스케일로 그 파사드를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 수 있을지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쌓아놓을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라이노 그래스호퍼 모델링에 도움이 될 친구들은 이 영상처럼 하나씩 찍어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파사드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거는 아키렌더에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 디자인들 보시면은 루버가 일자로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에서 트위스트 돼서 오픈되는 곳도 있고 되게 면이 솔리드감 있게 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일자로만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라이노 그래스호퍼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트위스트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레이를 이용해서 복사만 무수히 많이 하시면은 일반 루버 디자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라이노에서 한번 똑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부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루버가 일체형으로 됐다면 이동하고 조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과 시간이 들었을 텐데 보시면은 이 프레임에 붙어서 한 단 한 단 다 잘려 있습니다. 우리 모델링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셋한 커브가 없으실 텐데 그냥 24,000 바이 24,0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리시 렉탱귤로 그냥 클릭하시고 Shift 숫자 2번 골뱅이 해서 24,000, 24,000. 저는 지금 파사드랩 계정에 쌓아놓을 건물 기초 모델링이 이미 있어서 거기에 있는 아웃라인 선이 딱 이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해가면서 너무 느린 곳은 배속도 사용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 저는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루버를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는 옵셋이죠. 뭘 띄울 거냐면 우린 지금 커브를 띄울 겁니다. 옵셋 커브. 나 이 커브를 150mm 정도 띄워줘 하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옵셋 커브 할 때 그래스호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스호퍼는 이렇게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뜨죠. 지금 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물의 바깥쪽으로 가고 있네요. 네, 저희는 지금 루버를 건물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이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잘 맞습니다. 만약에 안 맞다면 여기에 네거티브 컴포넌트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우측 클릭하셔서 여기 표현하는 곳에 마이너스 X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진행 방향이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루버가 맨 바닥부터 쭉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1층에 뭔가 프로그램이 카페나 옷가게라든지 사람들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좀 더 소통이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이면 오히려 루버가 아래까지 내려와 있으면은 조금 어색하겠죠? 방해도 되고 이런 출입문 같은 곳에. 그래서 우리는 1층 높이 전체 위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닌 어느 정도 살짝 아래로 내려온 높이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move 나 이 커브 어떤 거죠? 바깥쪽으로 살짝 띄워놓은 친구. 이 친구를 Z축으로 제가 적절한 값을 구해놨는데 3200 정도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3200만큼. 그런 다음에 이 친구의 내면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에 루버 디자인을 입힌 것을 내면에 쭉 둘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한 커브만 뽑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디컨스트럭트 비랩입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지금은 우리가 커브죠. 그래서 커브로 부셔줘 하는데 디컨스트럭트 비랩이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리스트 아이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요소만 딱 뽑아서
쓰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한다 했었죠. 꽂자마자 이쪽 초록색 선이 하나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하나만 뽑아서 쓰면 되니까 0번 그냥 디폴트 값 아무것도 인덱스에 넣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루버를 만들 포인트 점들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거를 바로 디바이드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는 이 커브를 나눠줘. 어떤 기준으로? 개수로 나눠줘. 저는 40개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시면 이렇게 벌써 포인트가 등장하죠. 이전 거 프리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Q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휠 클릭 누르셔서 프리뷰를 다 끄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포인트들을 모두 사용할 게 아니에요. 커브를 40개를 나누려면 포인트가 41개가 찍히게 됩니다. 커브를 규정짓기 위해선 시작점과 끝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점에 모두 찍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주기 위해서 컬 인덱스를 이용할 겁니다. 컬 인덱스 이용하셔서 가장 처음에 거 0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정값으로 빼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랬죠? 패널을 만들어서 하랬죠? 작은 쌍따옴표 숫자 0번 입력하시면은 0으로 고정값을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은 전부 다 선택됐었는데 컬 인덱스로 하나를 뺐죠. 0번 걸. 그래서 초록색이 여기부터 쭈르륵 잡히죠. 그러면 총 바람 뷰어로 보시면은 40개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 커브 하면 플러스 1개가 된다 했죠. 지금 하나를 뺀 겁니다. 그러면 루버를 총 40개를 만들 건데 얘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 move 이용해서 적절한 값인 Z축으로 18,000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숫자로 잘 따라와 보시고 나중에 본인 건물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버를 이렇게 수정하시면서 적절한 값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루버의 기준이 되는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올려놓은 포인트들과 아래 정렬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선을 그릴 겁니다. 쉽죠? 라인. 이 아래에 있는 포인트들과 이 위에 있는 포인트들을 두 점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쭉 그려지겠죠? 이 다음에 루버의 가로 두께를 줘야겠죠? 수평으로.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이용할 겁니다. 나 뽑아줘. 어느 방향으로? 우측으로 가면 되니까 X축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어떻게 회전하셨냐에 따라 Y축일 수도 있고 X축일 수도 있는데요. 둘 다 넣어보시고 수평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향은 수평 방향이 어딘지 찾았는데 길이를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넣으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디스턴스 같은 명령어로 찾는 게 아니라 앞에 정보로 가져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의 거리. 맞아요. 앞에서 똑같이 리스트 아이템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리스트 아이템을 조금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디바이드 커브 했던 데이터에서 포인트 뽑아오고 포인트 뽑아오고 대신 하나는 0번의 인덱스 작은 따옴표하고 하나는 1번의 인덱스. 그러면 0과 1. 뭐 어떤 포인트를 잡을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와 그 다음 번째의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하셔도 되는데 거리로는 워낙 많이 뽑아봤으니까 좀 더 원초적인 방법으로 해보면 라인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랭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라이노에서도 랭스 많이 쓰죠. 곡선 같은 거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실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랭스로 이 라인의 길이를 뽑으셔도 됩니다. 이 가로 길이만큼 쭉 면이 생기죠. 그만큼 익스트루드를 한 겁니다. 여기 익스트루드 한 값이 오른쪽으로 튀어나갔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 컬 인덱스로 하나 뺀 게 이쪽 좌측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인트를 하나 빼고 그 다음부터 쭈르르르 포인트에서 X 방향으로 지금 이 가로 길이 포인트 사이의 거리만큼을 돌출해줘 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히려 왼쪽으로 쭈르륵 보내면 딱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식에 마이너스 x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포인트에 맞춰서 안쪽으로 꽂아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사실 그래스호퍼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텐데 처음 따라오시는 분들은 속도 조절해가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스호퍼 기초 내용을 한번 아키랜더에서 배워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루버들의 지금은 딱딱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스케일을 조절해서 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스케일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가로 간격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일을 따로따로 내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스케일 NU 돼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넌 유니폼이라고 균일하지 않게 바꾼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얘네 스케일 조절할 건데 스케일 조절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심점. 얘 에리아 컴포넌트 꽂아서 면적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심점 뽑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얘의 중심으로 스케일을 X축만 0.8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80%면 조금 줄어들겠죠? 꽂자마자 지금 줄어든 게 보이죠? 앞에 프리뷰 관리하겠습니다. 모두 끄거나 모두 키고 싶다 할 때는 마우스 휠 클릭 프리뷰 끄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친구는 지금 이 루버겠네요. 이런 일자 루버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일자로 솔리드한 박스 하나 만들어서 어레이 명령어 이용해서 쭉 깔면 끝났겠죠. 어레이 커브로 하면 또 내면에 한 번에 입힐 수도 있고, 우리는 얘네를 트위스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스호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를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회전을 각기 다르게 작업을 할 건데 트위스트라는 명령어를 모르시면 아예 할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라이노에서 트위스트를 안 써보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박스 이용해서 트위스트 툴바에서 찾고 싶으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서피스 따라 흐름 이쪽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 밴딩 구부리는 거나 여기 트위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위스트 비틀 개체 선택하고 비틀기 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을 어떤 길이로 어떤 위치에 만드냐에 따라 얘가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얘네한테 각기 다르게 다 쓰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결과값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트위스트 똑같습니다. 아까 라이노에서 보시다시피 넣어야 될 정보들이 지오메트리가 있겠죠. 나 이 친구 트위스트 할 건데 어떤 거? 축. 아까 축 제가 아래점에서 위점으로 포인트 잡아서 했었죠. 그러면 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축에서 각기 다른 정보를 줄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축의 길이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축을 만들 겁니다. 자, 축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올게요. 수평 길이 80%로 줄일 때 중심 포인트를 미리 뽑아놨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중심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이 되려면. 뭐 가장 간단한 원초적인 방법으로 하시자면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 애들을 이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무브를 이용해서 옮길 건데 이 포인트를 위로 얼마나 올릴까요? 당연히 수동으로 아까 18,000의 절반만큼이요 해도 되지만 그래스호퍼에선 그렇게 작업하지 말자고 했었죠. 아래로 좀 더 내려서 여기에 나누기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값에 나눠줘 반으로 친구를 Z축으로 절반만큼 올려주고 여기 올라갔죠. 그리고 절반만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Z축으로 마이너스 값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표현식에 마이너스 X 입력하시면 양쪽으로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갔죠. 그래서 얘네 둘을 라인을 잇겠습니다. 스타트 엔드 꽂으면은 이 루버들의 중심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축들을 제가 작업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이거보다 좀 더 길게 해야
역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스케일을 조절할 겁니다. 트위스트의 축의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축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거라고 했었죠. 영향력이 생기는 그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을 적절히 조절을 할 건데 어떤 지오메트리를 어느 중심으로 어느 값만큼 넣을 거야 라고 작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들을 그래프트 시킬 겁니다. 각각의 친구들로 지오메트리들을 넣고 이 친구들의 중심은 어디였죠?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여기 중심 포인트를 위아래로 보내서 라인을 만든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중심을 뽑아오면 되고 얘도 그래프트 이용해서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값은 저희가 적절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한 1.7배 정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있던 루버에 딱 맞는 커브가 지금 1.7배 정도로 길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값을 축으로 넣어봤자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다 똑같은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아까 봤듯이 다르게 넣고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를 Z축으로 좀 이동을 할 겁니다. 무브를 할 건데 뭐 랜더믹하게 해줘 도 가능할 거고 본인이 원하는 커브를 따라서 얘네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커브를 따라서 일정하게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볼 겁니다. 바로 그래프 매퍼라는 친구인데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트랙터 같을 때도 그래프 매퍼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 형상으로 출력물이 나오길 원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측 클릭해서 그래프 타입을 자신이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인을 입력하고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절해서 얘를 좀 더 꺼내와 볼까요? 이런 느낌 정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래프 매퍼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되는 친구가 바로 레인지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을 때 뭐 스텝 부분에 5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값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0에서 1까지를 5등분을 해줍니다. 왜 레인지를 통해서 넣은 데이터로 뽑아야 되냐면 그래프 매퍼가 0,0에서 1,1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되게 많이 사용되는 친구들이고 얘를 우리 루버 개수만큼 우리 그래프대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를 어디서 따와야겠어요? 뭐 다양한 곳에서 따올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중심 포인트 뽑아놨던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리스트 랭스 어떤 컴포넌트였죠? 이 리스트에 있는 개수만큼을 뽑아주는 친구였죠. 여기 0부터 39 총 40개의 인덱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을 랭스에 넣으면은 여기에 40이라고 개수가 등장하죠. 그래서 나 루버 40개인데 하고 수동으로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뭔가 분할하고 싶은 개수를 바꾼다든지 뭔가를 수정할 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리스트 랭스를 이용해서 인덱스 개수를 뽑아내기를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랭스를 넣어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란뷰어로 볼게요. 넣은 순간 40 플러스 1이 됩니다. 아까 커브 디바이드 한 거랑 똑같아요. 렌즈도 선형의 데이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형을 40개로 나눈다고 하면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된다. 커브를 그려서 나 얘 3개로 나눌 거야. 포인트로 한번 정보를 나눠보세요. 그럼 포인트가 4개 필요할 겁니다. 얘도 데이터가 선형 지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나 40개로 범위를 나눠줘. 0에서 1을 40으로 나눠줘. 라고 하면 40 플러스 1개로 포인트가 하나 더 찍힙니다. 그러면 데이터 셋이 개수가 동등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표현식에 아까 마이너스 x만 많이 썼었는데 x 마이너스 1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파란뷰어로 보시면 여기도 40개로 딱 맞죠. 그러면은 40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40개의 좌표들이 여기서부터 쭉 찍힌 겁니다. 그래서 0번의 데이터는 이쯤, 여기에 20번째면 중앙이겠죠. 20번이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친구를 꽂으면 되는데 데이터 값이 0에서 1 사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곱하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조금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브에 바로 꽂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로 한 10,000배 정도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값을 미리 구해놔서 그런 거고, 여러분 디자인에 적절한 값을 여러 가지 넣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바로 꽂으신 다음에 무브를 어느 방향으로 하고 싶은 거냐면 Z 방향으로 할 겁니다. 어떤 친구를? 여기 스케일 조절해놨던 친구를 꽂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 그래프 모양대로 작업이 안 될까요? 라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래프트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프트도 여기 우측 클릭하고 이런 데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읽으실 때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일부러 수동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브를 지금 방금처럼 그래프트를 안 하고 꽂잖아요. 첫 데이터가 그냥 전부 일괄적으로 입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데이터를 쪼개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린 그래프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겠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긴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꼭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데이터 흐름을 왜 그래프트로 분리시키고 플래튼으로 한 번에 모아서 작업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예제를 풀면서 이해하시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예제를 풀어보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Z, 수직축으로 어떤 값으로 우리가 그래프 매퍼에 그린 그래프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프리뷰 관리 좀 할게요. 보시면은 중심축에서 뭔가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바랬는데 얘를 0에서 1 사이로만 규정을 하다 보니 전부 다 위로만 올라갔어요. 10,000배 한 만큼. 그쵸? 근데 저는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작은 따옴표 0.5를 빼겠습니다. 0.5에서 이 친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0.5 기준으로 뒤집히겠죠. 0.5보다 더 낮은 수였다면 양수가 나올 거고 0.5보다 높은 수였다면 음수가 나오겠죠. 0.5 빼기 0.9는 마이너스 0.4가 나올 거고 0.5 빼기 0.1은 0.4가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다 가져서 중앙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0.55에서 출력된 값을 뺀 값을 넣겠습니다. 사실 어떤 디자인으로 하시든지 나중에 랜더믹하게 조절하시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다 정도인 거고 여러분들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컴포넌트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각기 다른 축들을 이동까지 다 시켰으니 그냥 꽂으면 되는데 뭔가 여기서 트위스트 하는 것도 어색해하죠. 아까 스케일 꽂은 것처럼 이중선이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뭇가지에 다 같이 모여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와이어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한 번에 눈치채셨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꽂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래프트로 각각의 여기 스케일 변경한 친구들이었죠. 얘네 하나하나의 다른 축들을 하나하나 넣어줄 때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한 곳에 있으면 아까 뭐라 했죠? 한 데이터 값이 쭈르륵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트를 시켜서 나 여기 있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이쪽에 있는 축들 하나하나로 회전을 시킬 거야. 얼마나 시킬 거야? 180도 정도 조절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앵글에 우측 클릭하시면은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180 입력을 하시면은 프리뷰 관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린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오픈되는 형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베이크 하셔서 라이노 모델링으로 이제 나머지 작업은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옵셋 서피스로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서피스가 아마 저랑 동일하게 퍼플피쉬 애드온이 다운받아져 있으시다면 두 가지 똑같은 이름이 뜰 거예요. 그중 여기 딱 봐도 솔리드 모양이 있는 부피를 이미 갖고 있는 친구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걸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런치박스랑 퍼플피쉬 이 두 개 애드온은 꼭 이전 거 영상 보셔서 다운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푸드볼 라이너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꼭 영상 안 보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서피스들을 어느 정도 두께 줄까요? 40mm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두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예시 이미지에서 두께까지는 다 만든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이쪽에 프레임이 하나 가고 이 프레임 사이로 다 틈이 있습니다.
다들 조각조각 나서 디자인을 했었고요. 이것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루버는 잠시 프리뷰를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커브에서 저 프레임을 만들 알고리즘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옵셋 커브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커브를 200mm를 이번엔 반대로 보시면은 가까이 가서 보시면서 표현식에 -x를 넣어서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제 건물에 딱 맞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있다면 안으로 200mm 넣으셔서 벽체를 올리시게 된다면 저랑 똑같이 프레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무브를 먼저 하겠습니다. 무브 이용해서 Z축으로 3900만큼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이 커브를 Z축으로 3900만큼.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 슬라브의 딱 정중앙입니다. 제가 다 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디자인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슬라브 정중앙에 피스가 꽂히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이 사각형 전체 둘러져 있는 커브를 다 사용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컨스트럭트 빌에 이용하셔서 이 지오메트리를 리스트 아이템 그냥 엣지 꽂아서 인덱스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0번 하면 이쪽에 가장 처음 커브를 이용할 겁니다. 얘가 만약에 피스가 박힌다고 하면 정중앙에 박히면 여기 끝허리에 박히면은 반절이 돌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커브를 좀 더 안으로 넣기 위해서 스케일을 조절하겠습니다. 센터는 어디냐? 이 아이템의 포인트 온 커브를 이용해서 이 친구도 정말 많이 씁니다. 커브 위에 내가 원하는 도메인 지점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0.5 부분이면 어디일까요? 바로 정중앙입니다. 얘를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센터. 이렇게 센터를 또 뽑을 수도 있구나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면 되고 엄청 살짝만 줄여보죠. 피스가 어차피 두꺼울 친구는 아니니까 0.98 정도 조절을 하셔서 넣으시면 네, 이쪽에 피스 박히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커브 피스를 몇 개를 박을까 생각을 해보면 10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단순히 각 파이프라고 생각하고 사각형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랜 서피스를 만들면 되실 텐데 저는 그냥 정사각형으로 규정을 짓겠습니다. 컨스트럭트 도메인 이용해서 20mm 20mm로 만들 건데요. 여기에 표현식에 -x를 넣으면 어떻게 명령한 거겠어요? -20에서 20으로 정사각형만큼의 x의 길이 그리고 y의 길이를 가져줘 라고 넣는 겁니다. 사각형이 xy축에 펼쳐졌을 텐데요. 우리가 축을 좀 바꿔볼까요? 이쪽 바깥쪽으로 쭉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는 XZ 플랜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수로만 꽂았다. 그냥 0에서 20으로만 꽂았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빼버리고 0에서 20으로만 꽂았다. 이 축에 0,20 y로도 0,20 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총 길이 20짜리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셔도 10을 넣어서 -10부터 플러스 10 해서 20을 총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쉽겠죠?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거고 파이프를 축이 지금 Y축으로 뽑으면은 이쪽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면서 아실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모델링이니까 아는 거죠. X축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100mm를 뽑도록 하겠으면은 디렉션으로 꽂아보면 방향이 안 맞는데요? 하면 지금 보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하는 작업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 방향이 아닌데요? 하면 X면은 Y도 체크를 해보시고 플러스 쪽으로 하면 안 되면 마이너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x로 값을 바꿔주시면은 진행 방향이 바뀔 겁니다. 파이프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이 파이프를 만든 이유는 더 큰 프레임을 잡아주기 위해서겠죠. 다음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친구들은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위로 조금 올려놓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둘러져 있는 파이프를 만든 게 아니라 이 파이프를 잡아줄 여기선 잘 안 보이네. 여기 하나씩 보이세요? 튀어나온 친구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튀어나온 애들이 잡힐 큰 프레임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루버를 시작할 때 기준 커브 잡아놓은 친구의 리스트 아이템으로 단위를 하나 뽑아놓은 하단에 기준선이 있죠. 그 기준선으로 주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무브로 가져와서 Z축으로 700mm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른 치수들을 저를 다 따라오셨다면 700mm로 하시면은 이쪽에 라인이 생기실 거고, 가져온 친구로 위아래로 옵셋을 하겠습니다. 면을 만들기 위해서 옵셋 커브를 할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퍼플피쉬 애드온이 다운받아 있다면 똑같은 명칭의 옵셋 커브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이미 되는 것, 이 친구를 입력하시면 한 번에 하실 수 있고, 그냥 나는 그게 없다 하시면 두 번을 옵셋 커브를 하시면 됩니다. 커브를 옵셋을 할 거야. 어느 방향으로? 지금도 XY 평면으로 할 게 아닙니다. 위아래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델링한 개체에서는 XZ 플랜입니다. 다른 플랜들 입력해보시면 여러분도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이 모델링 한 사람만 압니다. 어느 정도로 옵셋 할 거냐면 35mm만큼 양쪽으로 할 겁니다. 디스턴스에 꽂고 보스 사이드에 표현식을 -x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아래로 이렇게 닫힌 커브 하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캡 타입이나 어떤 식으로 닫을지 설정이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데 직선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기본 값은. 그래서 그건 건들지 않겠고, 여기서 나온 친구를 서피스 컴포넌트로 서피스로 뽑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컴포넌트로 서피스로 갔다가 커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친구를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Y축 방향으로 250만큼. 지금 여기 이격된 거리가 250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값들은 제가 미리 재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거나 자기 디자인에 맞춰서 수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스 박힌 것들의 주 프레임이 이렇게 가겠죠. 지금까지 만드신 거 보시면은 이런 형상일 겁니다. 그러면 벌써 주 프레임 생겼고, 아까 루버 만들어 놨고, 얘네를 좀 더 라인을 맞출게요. 간격도 좀 더 위로 보내겠습니다. 보낸 다음 얘네를 멀지 이용하셔서 한 번에 어레이를 하실 겁니다. 라이노의 어레이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지금 박스로 할 것도 아니고 폴라로 각도로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아니고 리니어하게 위로 수직으로 층마다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리니어 어레이를 이용하셔서 방향은 Z축으로 올리면 되겠죠. 건물이니까 4000만큼. 카운트는 건물 층수겠죠. 총 5층이니까 넣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건물 층수가 좀 더 적거나 많아지면 이렇게 넘버 슬라이드를 조절하시면서, 지금은 5층이니까 5층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미지 보시면은 이 루버들끼리의 간격도 있고, 또 이 프레임에 여기 조인트가 뭔가 꽂아지려면 이만큼이 잘려 나가야겠죠. 프레임만큼 다 잘려 나가야 될 텐데, 추천은, 저는 그래스호퍼에서 차집합 합집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양이 괜찮은 컴퓨터가 아닌 이상 튕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앞부분의 파라미터들을 계속 조절하다 보면 렉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라이노에서 차집합 합집합을 하는데, 층마다 이 프레임으로 잘린 게 아니라 균일한 간격으로 차집합하는 거는 그렇게 높은 계산이 아니니까 그것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프리뷰를 보여드릴게요. 프리뷰 정리하고, 이쪽에 우리가 기준 커브에서 3900만큼 올려서 이 슬라브의 딱 중앙에 갖다 놓은 커브를 기준으로 루버를 위아래로 살짝씩 자르겠습니다. 옵셋 커브 이용해서, 지금 이 사각형을 아까 계속 우리는 리스트 아이템으로 원하는 커브 하나만 뽑아서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박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훨씬 더 크게, 그냥 저는 한 600 정도 옵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더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크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피스 이용해서 옵셋 서피스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퍼플피쉬에 있는 솔리드가 바로 되는 형태를 선택을 하셔서 만드시고, 이 서피스를 위아래로 두께를 줘야겠죠. 아까랑 똑같이 그냥 0에서 20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기잖아요. 중앙에서 위아래로 똑같이 자르려면 20, 20을 넣고 보스 사이드에 -x를 입력해 주시면 위아래로 20mm씩 총 40mm짜리 판이 엄청 큰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층마다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네를 뭐 두 번씩 쓰기 싫으면은 층수랑
높이를 이쪽에 두고 어레이를 리니어하게 Z축으로 4000, 층수는 5층 입력을 하시면 이것도 층마다 다 생기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디서 뺀다? 반드시 하시기 전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집합, 합집합은 다른 명령어에 비해서 좀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튕길 확률이 제법 있습니다. 차집합은 솔리드 디퍼런스입니다. 솔리드 유니온 이런 거, 합집합, 차집합 저는 라이노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리드 디퍼런스 이용해서 지금 이 판 여기는 프리뷰 보시면은 루버, 그래서 층마다 이 사각형으로 루버를 다 잘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루버들을 여기 있는 판으로 잘라줘. 제법 시간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보시면은 베이크를 해볼게요. 베이크해서 셀 라스트 이용해서 옆으로 잠시 치워서 보시면은 어떻게 됐죠? 틈이 다 층마다 분리가 됩니다. 어떤 방식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진짜 다 왔습니다. 얘네 자른 거 이제 어레이를 할 건데 폴라 어레이는 원형으로 배열해주는 친구입니다. 회전을 해서 이 친구를 하나 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만들어서 이 위에 있던 거 뭐였어요? 피스와 파이프였죠. 이 친구들도 각 내면에 다 만들어줘야 될 거고 이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내면에 다 만들어줘야겠죠. 루버 먼저 해보면 로테이트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그냥 가장 우리 원초적으로 사용했던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이 커브 중심으로 그냥 내면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리어 컴포넌트로 중심을 잡아서 쭉 갖고 오겠습니다. 휠 이용하셔서 갖고 오시면 되고, 자 여기 앞에서 갖고 온 중심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레이 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레이 폴라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 그래스호퍼에선 무조건 라이노에서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어레이 폴라를 해보시면 배열할 개체 뭐 할 거야? 그게 지오메트리입니다. 원형 배열의 중심, 너 어느 중심으로 회전할 거야? 우리 중심 따왔죠. 그리고 잡아주면 너 몇 개나 배열할 거야. 3개를 넣으면 각도 몇 도나 두를 거야. 이게 쭈루룩 있는 겁니다. 직접 써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 지금 이 루버들을 중심은 여기인데 총 개수는 4개겠죠. 작은 따옴표 4로 고정값으로 넣은 이유는 이 디자인에서 앞에 어떤 수치들이 바뀌든지 간에 지금 내면에 디자인하는 건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고요. 여러분들 앵글은 우측 클릭하셔서 각도로 표현을 하시는 걸로 바꾸시고 작은 따옴표 360 얘도 360도 두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솔직히 어레이 폴라도 그냥 여기까지 만들었다. 루버 만들었으면 그냥 베이크해서 밖에서 차집합하고 합집합하고 마무리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 전부 다 그래스호퍼 알고리즘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려고 시간 버리시지 마시고 그게 미디어난 거니까 나머지는 라이노에서 할 수 있는 건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카운트 앵글 여기는 위에 파이프들 가져와서 넣고 플랜 중심점은 똑같겠죠? 그냥 내면 둘러줘. 그리고 각도가 어색하게 된 거는 여기 앵글 부분에 디그리 각도로 변환을 안 해서 그런 거고요. 디그리로 해서 클릭 하셔서 베이크 넣으셔도 되고 저는 여기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루버들만 마우스 우클릭으로 베이크 눌러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피 OK로 내보내고 이제 보시면은 이 파이프들도 베이크 따로 하고 우측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레이어로 웹피 조인트 내보내신 다음에 그래스호퍼를 끄시면 레이어 장리가 잘 돼 있으면 끝장나는 게 지금 웹피로 우측 클릭 개체 선택하면 G 그룹 입력하셔서 한 번에 이제 웹피에 재질 입히거나 하기 편해지고요. H 하이드로 일단 지운 다음에 얘네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합집합 차집합 여기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조인트 개체 선택 해서 얘네를 전부 다 BU 합집합으로 합집합 하시고 여기 뭐 빼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MAF 멀지 올페이스로 면을 싹 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려고 괜히 알고리즘 더 길게 가져가시거나 시간 더 뺏기시는 게 안 좋아요. 당연히 자기가 그냥 글 쓰듯이 이제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스호퍼에서 해서 내보내셔도 되는데 보통 저처럼 라이노를 훨씬 잘 쓰는 분들은 라이노에서 마무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스호퍼에서 알고리즘 파라미터 값 계속 바꾸면서 이런 것들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방금 꺼내서 이렇게 레이어 선택으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방금 만든 웹피 조인트 개체 선택하셔서 다시 얘네도 G 그룹 찍고 SH 웹피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웹피 선택 후 BD 차집합 이용해서 이 조인트들 전부 다 차집합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이 루버 길이의 간격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아까 우리 예비 사진에서 여기 프레임만큼도 다 파여 있고 여기서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으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파이프가 한번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뭐 더 디테일하게 모델링 한다면 여기서 조인트 부분도 뭔가 L자형이라든지 해서 볼트 조여놓는다든지 디테일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찍는 렌더 사이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렌더를 찍은 겁니다. 자, 오늘 되게 기본 예제 치고는 조금 어려웠죠. 사실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냐가 헷갈리는 게 어려운 거지 엄청 어려운 컴포넌트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따라와 보시면 쉽게 다들 디자인 하실 수 있는 루버고요. 이렇게 트위스트된 디자인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재밌는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알고리즘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천천히 한번 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